모 여성 회원의 상담 내용을 카페에 폭로를 합니다. 결정적으로 신고는 하고 싶지 않대. 아, 이제 지겹다. 짜증난다. 남성 회원에 대해서 별명을 지어줘요. 선섹스 후마음. 피해자로 출두한 선생남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뭐 때문에? 왜냐? 피해자인 선생남이 죄수복을 입고 재판장에 출두를 해요. 뭐지? 네, 원고로 출두를 하는데 죄수복을 입고 법원에 온 거. 네, 구치소나 법원에, 거기서 있다가 네, 출두를 네, 하게 오게 됩니다. 된 거네요. 네. 그 모습 보고 이제 댓글 남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얘가 뭐 때문에 네. 죄수복을 입었을까? 그래서 재판이 끝난 뒤에 이제 선생남이 왜 죄수복을 입었는지 찾아봤는데 40대였던 선생남이 선생님이었어요. 교사였는데 동료 교사를 회식 자리에서 20대의 젊은 어린 그 여교사의 몸을 만지고 술이 취하니까 모텔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추행을 해서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고 수감 중이었던 거예요. 네. 카페에서는 그냥 성인들 간에 합의된 만남이었는데 네. 사생활은 또 그게 안 돼요. 사생활에서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성추행을 당했다는 그 여성 회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이제 뭐 해도를 이제 발칵 뒤집어놨던 이제 선섹스 후마음 사건은 그 주인공이 수개월 뒤에 이제 재판장에서 성추행범으로 죄수복을 입고 등장하는 것으로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정말 욕하셔도 돼요. 너무 심하게. 아니, 너무 심하게. 짧지만 굉장히 강렬한 사연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도 굉장한데요, 진짜. 자, 그럼 그 댓글남하고 전화 통화를 한번 해볼게요. 예. 지금 통화가 되시는 거예요? 네. 예. 여보세요. 띠리리. 받아요 빨리. 받아요. 댓글란. 네, 그 댓글남의 주인공이 직접 한번 예. 그 현장을 예. 생동감 있게 한번 산증인이시네. 축하드립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 분하고 엮이게 됐었던 거는 다른 거 없었어요. 워낙에 이분이 이제 여자 회원들한테 많이 이렇게 좀 추파를 좀 던지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저랑 친하게 지냈던 그 동갑내기 여자친구한테도 추파를 던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발을 좀 들여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좀 오해했던 거 아니면 이제 좀 내가 정확하게 확인도 안 된 거를 썼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 전화 통화를 하고 사과까지도 직접 다 했었어요. 글도 지우기도 하고 그 이후에 이분이 계속해서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사람들하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람들이 지겹다라고 할 정도로 자기한테 조금 호의적이지 않은 댓글은 다 그냥 싸움이 붙는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결국에는 이제 이분도 강퇴를 되죠. 근데는 네. 제 기억으로는 한 3년인가 있다가 보니까 이분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더라고요. 저는 사과까지 다 하고 했었는데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던 게 이분이 머리 빡빡 밀고 경찰 2명을 대동을 한 상태에서 모습을 보였죠. 나중에 이제 그것도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20대 동료 여교사랑 술을 먹고 난 다음에 집에 바래다 주겠다라는 그거를 빌미로 삼아서 모텔까지 강제로 데리고 가가지고 추행을 하면서 그 당시 그 해당 지역의 신문에도 날 정도로 회사에서도 네, 신문에도 날 정도로 여러 가지 루머들 아니면 어떤 소문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사실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좀 많이 느꼈었던. 자, 이상으로 전화 연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원들 간에 폭로남이 가장 나쁘냐, 선생남이 나쁘냐, 이거 가지고 의견이 되게 분분했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그 당시에는 그 남자분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컸었거든요. 선생남? 그렇죠. 고니님께서는 좀 어떠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초로 이거를 폭로한 사람이 1차적인 책임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저는 지금 유일하게 이제 정글님이 여성분이시니까 그런 거는 또 정글님이 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자의 심정에서요? 네, 여자의 심정도 같은. 자기는 너무 힘들어서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이제 이슈가 되니까 아마 이 여자는 더 숨고 싶지 않았을까 싶은. 여성분 입장에서는 밝혀지고 싶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개인적으로. 저는 좀 틀린 부분이 뭐냐면은 네. 만약에 그 여자 상담하신 여자분이 이 폭로남한테 어떤 취지로 이런 내용들을 상담할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아무래도 이 해도 카페란 다수가 있는 이런 모임에서는 이 폭로남이 좀 인기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인지도가 있는 사람. 그럼 이 상담녀가 이 폭로남한테 자기가 이거 되게 수치스러운 부분인 건데 상담했을 때 어떤 의도였을까?
뭐 이런 거를 좀 폭로해달라. 네가 나보다는 오케이, 이 오케이. 카페 내에서 인기가 좀 있고 파괴력 있지 않냐. 그런 게 서로 합의하에 폭로를 했으면은 이 여자분이 잘못된 거죠. 왜냐면은 이 남자는 이 여자가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자기의 인지도나 그런 닉네임의 파괴력을 통해서 공개를 한 건데 뒤에 숨어서 그냥 구명이 있었던 거고 그게 아니고 진짜 답답해갖고 상담을 한 거야. 나한테 웅어리를 풀고 싶어. 그런 의도로 상담을 했던 건데 폭로남이 이거 좀 인기몰이 하거나 관심을 가지려고 폭로를 했거나 아니면은 또 영웅심에서 그 선생남을 좀 볼탕 먹이려고 폭로를 했으면은 이 폭로남이 저는 잘못됐다고 보이거든요. 전반적인 이제 사건을 조사한 제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에서 폭로남 이외에는 잘못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 여성분은 폭로남이 이거 신고해야 되지 않느냐, 카페에 이제 신고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할 때 자기는 알리고 싶지 않다라고 거부 의사를 표현을 했어요. 네. 근데 이 폭로남이 어떤 생각이었는지 정말 뭐 그냥 정의감에 불타서 그랬는지 이 폭로남이 자의적으로 이제 폭로를 한 거예요. 예, 그 상담했던 여성분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제 폭로를 한 거고 이 저 선생남이 여성분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뭐 추행을 하거나 강제로 뭐 관계를 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성인들 간에 합의하에 이제 잠자리를 가진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폭로남이 얼마만큼 이 도덕성의 잣대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폭로한 폭로남만 잘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듣는 내내 아주 빠져들었던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사람이 있는 곳에는 각종 사건 사고들이 넘친다고 하는데 어머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 무반장을 통해서 좀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저는 지금 제 직업이 사설 탐정업이고 네. 저도 이 관련돼서 그 탐정 콘텐츠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진짜 별의별 사건 사고가 되게 많아요. 예,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적으로 그런 사건 사고가 많은데 처음 내용 들었을 때는 솔직히 좀 지루했어요. 아 이런 사건 뭐 뻔한 거 아닌가 했는데 뒤에 내용이 이제 그 재수복 사건 나오고 뭐 또 성범죄의 연관성 또 선생님이었다 디테일한 내용을 듣고 나서 좀 충격이었고 우리 일보다도 반전이 더 있구나. 그 뒷부분 그 스토리 아니었으면 이 사건 부반장에 그쵸. 오르지도 못할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정국님께서는 좀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그 4개월이라는 시간도 되게 긴 시간 동안 조사를 했었던 것도 놀랐고요. 함부로 사람을 믿지 말자? 네. 뭐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코너를 진행할 때마다 꼭 한번 당부드리는 게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돌싱이 이혼 남녀라서 생기는 일이 아니고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마무리 전에 그 선색남 그렇죠. 네, 선섹스 후 만남에 대해서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어떤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관련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이 있을지 저희 변호사님에게 조언을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연결해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여정의 반효정 변호사. 박재현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연은 선생남에게 성범죄가 성립이 되는지 그리고 폭로남에게는 형사적으로 어떤 죄에 해당이 되는지가 쟁점이 되겠는데요. 우선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성관계가 합의에 의하였는지 아닌지에 따라 성범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강간죄는 무엇이고 어떨 때 해당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강간죄가 성립을 하려면 우선 가해자의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정도여야 되는데요. 우리 법원은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를 일단 보고 그리고 그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 선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피해자가 저항이 불가능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명시적 아니면 이제 묵시적으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당연히 성범죄는 성립할 수 없겠죠. 네, 그렇다면 성범죄인지 아닌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의 주장만을 듣고 이렇게 대상자를 특정해서 인터넷 카페에다가 폭로글을 게시하면 어떠한 범죄가 성립하나요? 네, 우선 우리 형법 제307조는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해당돼서 형법보다 가중된 형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카페에서 이렇게 여러 회원들이 볼 수 있는데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댓글을 통해서라도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이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간에 그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이 전파 가능성이 성립이 되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다른 회원들에게도 노출이 되는 이런 인터넷 카페 게시글 말고 예를 들어 개인 블로그에서 비공개 대화방에서 이루어진 대화도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될까요? 네, 명예훼손이 성립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사례를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이 피고인이 블로그에 꽃뱀이라는 제목으로 소설을 썼어요. 근데 이거를 많은 회원들이 읽어왔고 이 사람이 이거는 실제 사건이고 실존 인물이 존재한다라는 것까지 이제 알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많은 회원들이 그게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해했겠죠.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실명을 알고 싶은 사람은 비밀글을 달거나 자기에게 쪽지나 메일을 보내기 바란다. 그럼 알려주겠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1대1 비밀 대화를 신청을 해서 그 소설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이제 물어봤고 이 사람이 이제 알려줬죠. 근데 이 사건이 항소심까지는 무죄가 나왔어요. 왜냐면은 비밀글로 알려줬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1심, 2심 법원은 이제 판단을 하고 무죄 판결을 내린 거죠. 근데 이게 대법원에서 이제 뒤집혀졌거든요. 대법원은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1대1로 대화했다고 하더라도 대화 상대방이 그 대화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을 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리라는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해돌 카페에서도 사실 여러 얘기들이 오고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타인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그게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모두 다 이제 그 특정인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고,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안 되려면 내 얼굴에 침 뱉기 식으로 예를 들면 그 특정인의 가족 또는 그 특정인의 친구, 도저히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 가능성이 없는 경우 외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될 수 있으므로 타인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여정의 반효정 변호사, 박재현 변호사였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주세요. 이번 시간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우리 영자님 오지랖 부리지 말자. 명언인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좀 어느 정도의 약간은 좀 거리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좋은, 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영자님보다 훨씬 더 좋은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 자, 다음에 우리 어흥님께서는 한 줄평 어떻게? 그러니까 남녀 다수가 있는 곳은 항상 사건 사고가 있다고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 카페, 우리 해독 카페는 좀 좋은 추억만 많이 만들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냥 즐기다가 좋은 추억만 남기고 가시고 이런 거 엮이셔가지고 정가 같은 거 남기지 마시고 그냥 즐기다가 좋은 추억만 가지고 다들 가셔라. 네. 네. 즐기다 추억만 가지고 가요. 즐기다가 이렇게 좋은 결말로. 그러니까요. 아, 네. 그러면은 그 어흥님이 즐기다가 추억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예쁜 부인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네, 그 부인이신 정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 아니면 끼지 말자. 좋은 말씀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명예훼손 조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잘못 쓰면은 걸려요. 네, 오늘 사연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의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안하게 여러분들 댓글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저희 해돌TV는 다음 편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돌아오도록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